나는 박미경. 올해 65세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겠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도 20대 그녀가 살고 있다. 그래, 인정한다. 나는 늙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나 싶어서. 하지만 가슴 뛰는 마음만큼은 여전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0년.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보이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다고 난리였다. 나 역시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며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만 있었다. 이게 인생의 끝인가 싶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보일러 고장 때문에 부른 수리기사가 바로 이찬호였다. 60세의 그는 내가 상상했던 수리기사와는 달랐다. 정중하고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런 예의를. 어머니, 보일러가 너무 오래됐네요. 이번엔 고쳐드리지만 곧 교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온기가.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네, 남편이 먼저 갔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후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셨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시간이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고 있구나. 보일러 수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찬호는 꼼꼼한 성격이었다. 한번 시작한 일은 완벽하게 끝내는 스타일. 나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다. 오랜만에 집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머니, 차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인 게 언제였던가. 설탕을 2스푼 넣을까, 3스푼 넣을까 고민하는 내 모습이 어색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찻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60세 남자의 미소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니.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65세의 얼굴이 빨개진다니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어려움,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았다. 그냥 들어줬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못 해봤던가.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세요? 그가 거실벽에 걸린 내 그림을 보며 물었다. 아, 그건 그냥 심심해서 끄적거린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했다. 누가 내 그림에 관심을 보인 게 언제였던가. 정말 잘 그리시네요. 특히 이 풍경화, 어디인지 가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의 칭찬에 내 마음이 들썩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나. 보일러 수리가 끝나고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이상하게 허전했다. 다시 혼자만의 정적이 찾아왔지만 뭔가 달랐다.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혹시 이게 설렘인가?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보일러 잘 작동하고 있나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단순한 안부 전화였지만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6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친구들에게 말하면 비웃을까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통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일러 때문이었지만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로 번져갔다. 오늘 뭘 드셨는지, 날씨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니.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용기를 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밖에서 말이에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65세의 데이트 신청을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나 같은 늙은 여자가 밖에 나가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는 이제 나이가. 나는 머뭇거렸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그래, 65세가 어때서? 70세, 80세가 되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 왜 나만 늙은 줄 알았을까? 찬호도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우리의 첫 데이트는 동네 조용한 카페였다. 나는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졌는지 모른다. 립스틱도 발랐다.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던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어색했다. 전화로는 그렇게 잘 통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 달콤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미경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만 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였다. 주름투성이 내 손을 그의 따뜻한 손이 감쌌을 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특히 내 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당황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남자분과 만나신다면서요? 그게 그냥.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우리가 창피해요. 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행복해하는 게 자식들에게는 창피한 일이었구나. 65세의 사랑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우리가 창피해요. 65세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하지만 찬호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이 떨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잘못된 감정인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찬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찬호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경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 좋아요. 하지만 자식들이 창피해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만둘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런 내 마음을 그가 알았을까? 며칠 후 그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왔다. 미경 씨, 저와 결혼하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 65세의 재혼이라니. 찬호 씨,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나는 감동했다. 이 나이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재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5세의 재혼. 과연 옳은 선택일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 며칠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인 작은 식당에서. 자식들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와줬다. 찬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어색해 했지만 우리는 상관없었다.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여보. 찬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65세의 여보라고 불릴 줄이야. 우리는 강화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찬호가 목공 일을 하며 번 돈과 내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서울을 벗어나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강화도 집은 정말 아름다웠다.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찬호는 손재주가 좋아서 집 안 곳곳을 예쁘게 꾸며줬다.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었다. 우리만의 공간이 완성됐다. 신혼생활은 솔직히 쉽지 않았다. 65세와 60세의 신혼이라니 생각해보니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적응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호가 커피를 끓여줬다. 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함께 앉아 아침을 먹으며 오늘 뭘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오늘은 고구마를 구워 먹어요. 내가 제안하면 좋아요. 벽난로에 구우면 더 맛있을 거예요 라고 찬호가 대답했다. 벽난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는 오후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다렸다. 다 구워진 고구마를 반으로 나눠 먹으며 맛있다, 맛있다 하는 우리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즐거웠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우리는 너무 달랐다. 찬호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스타일. 반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림이 잘 그려지면 밤새워서라도 그리고 싶고 피곤하면 늦잠도 자고 싶었다. 처음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려고 애썼고 찬호는 내가 늦게 자도 참아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다. 미경 씨, 건강을 위해서라도 규칙적으로 사세요. 찬호 씨, 가끔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설거지를 언제 하느냐, TV 볼륨이 크냐 작으냐. 젊었을 때도 이런 걸로 싸웠을 텐데 나이 들어서 하는 부부싸움은 왜 이렇게 서글플까?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과거였다. 우리 둘 다 이전 결혼 생활에 상처가 있었다. 나는 남편이 늘 바빠서 외로웠던 기억이, 찬호는 아내의 잔소리에 지쳤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찬호가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했고 찬호는 내가 뭔가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했다. 미경 씨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 찬호 씨는 왜 그렇게 둔감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65년과 60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다. 평소 같으면 혼자서도 잘 견뎠을 텐데 결혼 후엔 찬호가 돌봐주길 기대했나 보다. 찬호 씨, 죽 좀 끓여줄 수 있어요? 미경 씨, 저도 피곤해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가? 65세에 새로 시작한 사랑이 이런 건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다. 미경 씨, 화났어요? 찬호가 뒤따라왔다. 아니에요. 화낼 이유가 뭐 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일까? 미경 씨, 잠 안 와요? 찬호가 다가왔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말이에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오히려 안심이 됐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 더 노력해 볼까요?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다. 아니면 가끔 떨어져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꼭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제안이 충격적이었다. 신혼부부가 떨어져 산다고?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답 같기도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에 3일은 함께 있고 4일은 각자 지내는 거예요. 미경 씨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저는 여기서. 그러면 서로 그리워할 시간도 있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부부가 그런 식으로 사나?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찬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정말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시도해봐요. 안 되면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특이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강화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 처음 떨어져 지낸 월요일 밤, 나는 묘하게 홀가분했다. 오랜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늦게까지 그림을 그려도 TV를 크게 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일쯤 되니 찬호가 그리워졌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그가 끓여주던 커피가 생각났다. 금요일 강화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어색했다. 사흘 만인데 마치 몇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설렘이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찬호가 먼저 말했다. 저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3일 함께, 4일 따로.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방식이었다. 3일 함께, 4일 따로. 우리만의 독특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부부가 그렇게 사냐? 진짜 사랑이면 항상 함께 있고 싶을 텐데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나만의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며 하루를 계획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림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예술적 감성이 되살아났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그 꿈이 65세에 다시 꽃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붓을 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찬호도 강화도에서 목공예에 몰두했다.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취미로 시작한 목공이 점점 본격적인 작품 활동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떨어져 있을 때마다 서로가 더 그리워졌다. 수요일쯤 되면 찬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웃음소리, 커피 끓이는 소리, 심지어 코 고는 소리까지 그리웠다. 찬호도 마찬가지였다. 미경 씨, 오늘 뭐 하셨어요? 라며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왔다. 서울에서 본 재미있는 일, 그림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옆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열심히 들어줬다. 금요일 오후 강화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항상 설렜다. 신혼 때보다 더 설렜다. 3일 만에 만나는 남편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왔어요? 찬호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번 그랬다. 마치 신혼 부부처럼. 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65세에 이런 말을 하다니. 저도요. 3일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우리는 포옹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더 간절해진 마음이었다. 함께 보내는 3일은 꿈 같았다. 벽난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작은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손잡고 강화도 둘레길을 걸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런 시간이 소중했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아쉬웠다.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게. 하지만 그 아쉬움조차 달콤했다.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었으니까. 이런 생활을 1년쯤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내 그림이 동네에서 유명해진 것이다. 처음엔 카페 사장이 벽에 걸어달라고 해서 몇 점 가져다 줬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 그림 누가 그렸냐? 정말 아름답다. 팔지 않느냐는 문의가 쇄도했다. 급기야 동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자는 제안까지 들어왔다. 65세의 첫 개인전이라니. 꿈 같은 일이었다. 찬호 씨, 저 개인전을 연다고 해요. 나는 흥분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다. 정말요? 축하해요. 제가 가장 먼저 보러 갈게요. 개인전 준비는 정말 바빴다. 그림을 골라서 액자를 맞추고 전시 제목을 정하고 초대장을 만들고 65세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너무 행복했다. 전시 제목은 65세의 봄으로 정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의미였다. 전시 개막일,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동네 사람들, 카페 단골들, 심지어 내 자식들도 왔다. 처음엔 못마땅해 했던 딸이 내 그림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렇게 잘 그리실 줄 몰랐어요. 왜 이제야 보여주세요? 나도 이제야 알았어. 65세에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찬호는 개막식 내내 내 옆에 있었다. 사람들에게 제 아내입니다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65세 신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60세의 신랑이라니. 전시는 대성공이었다. 그림 몇 점이 팔리기까지 했다. 65세의 작품을 판다니 꿈 같은 일이었다. 미경 씨, 이제 진짜 화가 내요. 찬호가 축하해줬다. 찬호 씨도 목공예 전시회 해봐요.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그럴까요? 60세 목공예 가라. 우리는 웃었다. 65세 화가와 60세 목공예가 부부라니 정말 근사하지 않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전시회 소식이 방송국에까지 알려진 것이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꿈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정말 나와도 될까요? 나는 떨렸다. 왜 안 돼요?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찬호가 용기를 줬다. 방송 촬영은 신기한 경험이었다. 강화도 집에서 우리의 일상을 담았다.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고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서로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모습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다.
3일 함께 4일 따로 사는 게 어떠세요? PD가 물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완벽한 방식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면 당연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에요. 마치 연애할 때처럼. 65세의 연애 기분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사랑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65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니. 희망이 생겨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혼자 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분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분들, 은퇴 후 무료함에 지쳐있는 분들. 그분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왔다. 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나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65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감동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이야. 이제 우리는 2년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3일 함께 4일 따로. 아직도 금요일마다 설레고 일요일마다 아쉽다. 65세와 60세의 부부가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이게 우리의 사랑이다. 찬호의 목공예도 유명해졌다. 내 전시회를 계기로 그의 작품들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아티스트 부부가 됐다. 65세 화가와 60세 목공예가. 생각해보니 정말 멋지지 않나?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65세에 재혼한 것을? 나는 자신있게 대답한다. 전혀요.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정말 그렇다. 65세에 만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르다. 더 여유롭고 더 깊고 더 소중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후반기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했다. 이제 67세가 된 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찬호는 62세가 되어서도 목공예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의 3일 함께 4일 따로 생활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금요일이 되면 설레고 일요일이 되면 아쉽다. 이게 바로 우리만의 황혼 로맨스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65세에도 20대처럼 설렐 수 있다는 걸,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박미경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67세에 꽃 피운 예술가의 꿈.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사랑을 포기하셨나요? 박미경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은퇴 후 무료함에 지쳐 계신 분들, 잠들어 있던 꿈은 없으신가요? 65세의 화가가 된 박미경처럼 여러분도 늦깎이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자식들 눈치 보며 주눅 들어 계신 분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중장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황혼이 아니라 제2의 청춘이라는 것을 박미경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계획이나 황혼 로맨스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